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안대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공병과 신 선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야근을 하고 오신 선생님 안대리. 저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좀 급하게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저희 프로그램 페이스 좀 낮추고 하세요. 페이스. 네, 알겠습니다. 말씀 페이스. 네네. 저희 프로그램 세 패널이 각자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주제씩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소식 전하고 의견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네. 천천히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광고 좀 해라. 솔직히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거 방송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요. 전 했죠. 하셨습니까? 네네. 그럼 막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거 듣고 계세요? 그럼요.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듣고 이제 거기도 이제 5분 만에 탈락하신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이렇게 항상 새로운 주제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옛날 거부터 듣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셔라. 네,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시고 관심 가는 것만 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다들 저도 슈카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네. 저희도 어떻게 쇼츠 같은 걸로 약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또 올리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된다니까. 그럼 니들이 편집하세요.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해. 해줘. 네, 더 늦기 전에 빨리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 선생님. 네,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 선생이고요. 지난주에 만난 지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돌아와서 데이트 한번 하고. 네. 몽골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안 사귀고 왔답니까?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죠. 아는 형도 좋은 친구 많이 사귀었다던데. 네. 알겠습니다. 네, 공변 혹시 이번 주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여행 가시죠? 그렇죠. 내일 떠나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수요일 녹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가게 돼가지고 내일 다낭으로 떠납니다. 하하,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문제는 이제 3박 4일을 가는데 3박 4일 내내 비가 퍼붓는다. 진짜요? 요즘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런 것 같아요. 아시아, 동남아 이쪽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비가 맞아요. 비가 엄청 전체적으로 많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호캉스 하시면 되죠, 호캉스. 그렇죠. 호캉스 좋다. 비싼 돈 들여서. 네, 재밌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만약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저는 결혼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한쪽 부모님하고 어디에 여행 한번 갔다 오면은 다른 쪽 부모님하고도 또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 쪽만 또 가면은 삐지시고 하니까 이게 참 또 이제 기획하기 쉽지 여행의 어떤 지역이나 퀄리티도 또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또 고려해야 저번에는 되는군요. 유럽 갔다 오더니 나랑은 일본 간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너무 좋은데 저는 결혼 생활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행복하시죠? 전 진짜 재밌게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도 빨리 좋은 장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항상 쉽지만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안색이 조금 저희는 얼굴이 보이는데 오해하시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관련한 이야기는 따로 녹음 안 할 때 말씀드리도록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주호민이라고 제가 이제 침착맨 유튜브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죠.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이 된다. 그렇죠. 내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행복하시죠? 아주 진짜 행복하고요. 네.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빨리 배필을 찾아서 가족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델이고요. 저는 경영경제에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할 것 같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MBA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도 제가 오늘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도 약간 스타트업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동안 또 스타트업 하겠다고 막 설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사한다고. 아유, 그때 저 새끼 저거. 그때 막 공변도 네. 막 끌어들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요. 예. 금융치료로 끝나지. 금융치료로. 아, 네. 그건 입사하기 전이에요. 입사하기 전. 입사하기 전에. 그쵸. 네, 그쵸. 전에. 입사하고 나서도 몇 번 있었잖아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보너스 딱 받으면 싹 갑자기 충성하겠다. 인사팀 진짜로. 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제가 그쪽 관련해서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소식들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 참 재밌다 하는 아이디어 뭐 이런 신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은 좀 재미 위주로 좀 진행을 할까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거 오늘 듣고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주식을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도 많고 저만 해도 주식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서도 사시면은 안 된다. 물론 여기 나오는 기업들 뭐 좋은 기업들 많지만 뭐 그런 제가 추천해서 샀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2023년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제품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대리픽 2023년 기대되는 신사업 신제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제 신사업 아이디어의 구상 방식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사업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뭐 다른 것도 좀 따라한 것 같네?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에서 이런 아이템을 좀 가져왔구나.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카테고리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구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아이템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요런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개념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 간단하게. 맞죠? 오늘 재미 좋겠습니다. 위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재밌는 거 맞죠? 간단하게 빨리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 크리에이트, 두 번째 카피, 세 번째 로컬라이즈, 네 번째는 익스펜드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신규 사업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이 분류가 항상 명확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업체는 사업체별로 이제 다른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다른 부분들의 정도가 뭐 명확하게 수치화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항상 뭐 명확하진 않는데 이런 개념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그러니까 막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트이지만 이게 뭐 카피지만 로컬라이즈가 뭐 오버랩 될 수도 있고. 그쵸. 개념이 이제 조금. 그쵸. 경계가. 크리에이트인데 내가 생각했을 땐 크리에이트인데 또 알고 보면 또 어떤 거에서 좀 카피를 해본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알고 보니 뭐 막 그 이집트 문명에도 있던 거고. 뭐 그거야 뭐 그렇고요. 네, 첫 번째 크리에이트는 이제 말 그대로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의 사업 아이템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아무런 경쟁 없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신뢰도가 낮고 실패 리스크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예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SNS라는 새로운 사업을 선보인 페이스북이 있겠죠. 지금이야 뭐 많은 아류작들도 있고 유사하지만 새로운 기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많아졌지만 페이스북이 SNS라는 신규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잠깐. 저는 네. 이거는 도저히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SNS의 시작이 페이스북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소통의 메카, 진정한 SNS의 시작. 버디버디 기억 안 나십니까? 버디버디. 다들 이게 하셨잖아요. 언제죠? 버디. 아니 아니 버디버디도 좀 나중이고요. 저희가 나중에서 사실 세이클럽. 그렇지. 세이클럽도 있었지.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세이클럽의 문제가 뭐냐? 버디버디처럼 미니홈피가 없었어. 미니홈피 다들 꾸며 보셨잖아요. 어? 맞습니다. 문화상품권 막 긁어가지고 캐릭터에 날개 달고 해보셨지 않습니까? 프리스타일 Y.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지. 페이스북이 뭐 시초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SNS가 이렇게 붐을 하게 된 계기가 이 피드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것들을 이제 피드로 이제 받아볼 수 있고 굳이 그 사람의 홈페이지, 뭐 미니홈피나 뭐 그 사람의 이제 게시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의 홈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작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페이스북이 처음이다. 이 페이스북이라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소셜 이 네트워크. 영화가 이제 마크 저커버가 어떻게 페이스북을 만들었는가. 맞아요. 이제 왜 좀 사건이 많았다고 하죠. 뭐 소송도 그렇죠. 엄청 벌어졌고 뭐 처음에 만들 때는 뭐 하버드라는 대학교 내에서 여자들 이제 랭킹 월드컵 이쁜 여자 뽑기 월드컵으로 이상형 만들었다가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음. 만들었다가 근데 차별점이 처음에 나왔던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피드도 있는데 나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 나 연애 중이다. 나 솔로다. 그리고 나 어디 학교 나왔다. 요런 것들을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나와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의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그 영화에서도 장면에서 나와요. 그 마크 저커버가 갑자기 탁 번뜩 떠오르는, 그러니까 당연히 각색이 됐겠지만 이제 주변에 친구가 이제 야, 너 걔 남자친구 있는 줄 알아? 했는데 뭐 이마에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다 넣으면은 좋겠는데? 이거 서로 솔로인 거 적어놓고 커플인 거 적어놓으면은 그 추파 던지거나 할 때 얘 솔로인 거 아니까. 그게 이제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렇게 치면은 사실 뭐 싸이월드에서도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하면서 그렇죠. 곰돌이 인형 막 올려놓고 뭐 그런 거는 좀 제쳐두고요. 뭐 그렇다. 이게 뭐 명확하진 않죠. 당연히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땐 뭐 싸이월드를 베껴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든 것 같지도 않고요. 버디버디가 시작이다. 버디버디.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카피입니다. 카피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체와 방식도 유사하고 타겟 시장도 유사한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만들어 놓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뭐 가시성이 있을 것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겠죠. 근데 그 말인즉슨 시장을 이미 선점한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점한 업체와 경쟁을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신규 경쟁 업체들이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겠고요. 우리 주변에서의 예는 야놀자의 사업 방식을 카피했다고 볼 수 있는 여기어때가 있겠습니다. 이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럼요.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쵸. 끝도 없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김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뭐 한 500m 앞에 다른 김밥집이 생겼어. 그것도 사실 뭐 카피라고 볼 수도 있겠죠. 편의점만 해도 뭐 CU, 맞습니다. GS, 뭐 세븐일레븐 옆에 막 가면 쭉쭉쭉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카페만 해도. 맞습니다. 이런 게 가장 이제 흔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야놀자와 그 여기어때만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 물론 현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각화를 해가지고 특성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 두 기업이 시작했을 때는 유사하게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이었습니다. 뭐 여기어때는 기존 업체인 야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시장을 나눠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뭐 크게 틀리지 않는 생각이었던 걸로 보이죠. 네. 세 번째는 로컬라이즈입니다. 로컬라이즈는 이제 사업 방식이나 제품 서비스 등은 동일한데 기존 업체와는 다른 시장에서 사업을 펼쳐가지고 직접적인 경쟁은 피하되 기존 서비스의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비교적 빠르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키워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스피드가 관점이겠는데요. 이미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른 시장에서 입증이 된 만큼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거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들여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이 있고요. 음.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북미 유럽 시장에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만든 우버, 다들 아시죠? 그 그렇죠. 우버가 사실 동남아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이제 바로 베껴가지고 만들어 온 그랩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동남아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랩이 우버를 로컬라이즈 할 수 우버는 했다고 볼수 우리나라에서 있죠. 예. 사실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어르신 분들은 그쵸, 그쵸. 아시는 분은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네. 카카오톡도 이런 개념인가요? 뭐 카카오톡도 인터넷 메시징 왜냐면 서비스. 스마트폰 네. 앱 메시지라는 걸 카톡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미국에서 뭐 왓츠앱이나 먼저 무조건 나왔을 테고 네, 그렇게 그거를 볼 수 있을 것 기반으로 같습니다. 나온 네. 건데 그럼 카카오톡도 로컬라이즈로 들어가는 걸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어 때도 원래 이제 같은 방식을 카피를 해왔다가 또 이제 다각화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어 때는 제가 알기로 뭐 약간 그 액티비티 위주로 지금 좀 다각화를 한 것 같은데 뭐 그 왓츠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보면은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에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톡은 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어발이죠, 서비스들로 문어발. 또 문어발로 없는 게 이렇게 없어요. 사업을 키워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다각화를 해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신규 업체들이 막 또 나타나면은 또 차별화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은 익스팬드입니다. 익스팬드는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 서비스와는 경쟁 시장은 유사한데 추가적인 기능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접목시켰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제품 서비스의 사업 방식을 다른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도 있고 사업 성장 가능성도 비교적 쉽게 가늠할 수 있기에 널리 선호되는 방식인데 이 또한 신규 경쟁자들이 진입하기 비교적 쉽다는 약점이 또 있겠죠. 익스팬드는 두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를 접목한 서비스로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SNS 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진 기반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줘서 대성한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익스팬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낼름 사서 자기 걸로 만들었지만 네, 그렇고 두 번째 예시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 방식을 벤치마크해서 다른 제품군에 접목한 사례. 이런 거는 비디오 컨텐츠 구독 서비스를 최초로 만든 게 어디입니까?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와 이러한 구독 서비스를 이북으로 가져온 밀리의 서재가 이제 익스팬드의 개념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놈이 문제였군요. 구독 서비스의 시작이. 왜 저는 구독 서비스 되게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구독 서비스가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이제. 이게 왜냐면 구독을 하다 보면은 한 개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넷플릭스만 하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맞아. 넷플릭스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클라우드 시스템도 구독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구독해야 되고. 맞아. 이제 나중에는 뭐가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KBS 수신료 내실 거예요? 넷플릭스 구독하실 거예요? 갑자기 확 와닿네요. 저 뭐 넷플릭스를 제가 뭐 보진 않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4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관심이 갔던 제품들과 서비스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들었던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 생긴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쵸? 이제 로컬라이즈에 좀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작할 때 뭐 컨셉은 조금 달랐지만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외 소개팅 어플로서 굉장히 유명한 틴더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 따라한 국내 소개팅 어플들이 되게 수도 없이 많았죠.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중국의 경우 말씀해주신 그랩처럼 똑같이 우버를 따라했는데 중국 버전으로 이제 디디 추싱이라는 앱이 있고 또 중국인들만의 유튜브인 요쿠 등 중국 정부가 이제 해외 어플 차단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등에 업고 수많은 로컬라이즈 상품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로컬라이즈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가 많아서 시장 점유가 중요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인증된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나름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딴 데에서 뭐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좀 성공한 것들을 많이 이제 따와서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죠.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이 또 투자도 좀 되게 잘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 그 검증을 받았다 보니까 큰 시장에서 그쵸, 이거 그쵸. 먹히는 사업이다라는 걸 이제 검증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니까 네. 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로컬라이즈나 익스펜드 같은 거를 보면은 역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짱이다. 왜 자본이 갑자기? 있으면 참 자본이 있는 게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사실 얼마 전에 이 켈리라는 맥주가 나왔잖아요. 켈리. 네. 아, 그쵸. 켈리라는 맥주가 맛있던데요? 나왔는데 막 음. 광고를 엄청 때리더라고요. 광고를 막 손석구 그 배우분께서 나와가지고 막 제일 잘 나가는 배우 해가지고 막 광고를 막 때리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출시 99일 만에 1억 병이 팔렸대요. 1억 병이 팔렸다고 하는데 뭐 제가 1억 술알못이라서 병? 그런지 몰라도 이게 솔직히 먹었을 때 와씨 너무 맛있다. 이거는 뭐 맥주 맛이 차별이 된다. 뭐 하이트랑 뭐 이거랑 다르네. 이런 맛 전혀 못 느꼈거든요. 정말로. 근데 못 먹어봤어요. 이게 사실. 뭐 사실 얼마 전에 뭐 나왔던 스레즈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인가 거기서 뭐 첫 트윗을 날린 게 뭐 몇십억에 막 팔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가치가 NFT로? 네, NFT로 그런 거 보면은 참 자본이 있으면 자본에 뿔리는 게 한 번 이제 추진력을 얻으면 참 쉽다.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밀어붙이면은 정말. 근데 저는 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같은 이제 사업 알못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 모르겠다. 이 로컬라이즈랑 익스펜드의 개념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좀 너무 쉽게 좀 간다는 느낌? 이 솔직히 좀 들기도 해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신쌤이 진짜 술알못이라는 걸 방금 인증을 하셨는데 하이트를 언급한다? 켈리를 하이트랑 비교한다? 비교 대상부터 잘못됐어. 누가 하이트를 마셔? 적어도 카스랑 비교를 해줬어야지. 근데 아, 켈리는 진짜 켈리 어디 진짜 건데요? 맛있습니다. 그거 몰라요. 켈리 어디 거예요? 켈리 진로 건데요? 진로예요? 그 하이트랑 같은 회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 대상을 하이트로 잡냐고. 도대체 뭐 1980년대에서 오셨습니까? 누가 하이트를 마십니까? 아 요즘에는 뭐 하이트 안 마셔요? 아이 카스랑 비교를 해줘야지. 테라랑 비교를 하거나. 아 네, 하여튼 뭐 근데 알겠습니다. 똑같죠. 켈리는-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다 똑같습니다. 눈 아니야, 가리고 아니야, 먹으면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구분 못해요. 아니야, 켈리는 진짜 맛있습니다. 어? 제가 눈 아이. 가리고 마셨을 때 이게 켈리다라는 걸 구분은 못해도 이게 제일 맛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이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소주 타가지고 이거는- 먹으면 기가 막혀. 이거는 제로 콜라 이거 그 콜라랑 사이다 다 갖다 구분하는 거만큼이나 의미가 없어. 그거보다 더 의미가 없어. 이거 구분 못해. 여러분, 맛없는 것도 못 찾아. 여러분 맛있는 것도. 구분합니다. 야, 콜라랑 사이다 진짜 제가 해봤는데 구분 다 합니다. 100이면 100 다 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실험 있잖아요. 뭐 회사 조용히 해보세요. 펩시랑 네. 펩시랑 콜라랑 먹으면 다 펩시 콜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코카콜라 좋아한다고 하는데 다 펩시 고르죠. 내가 볼 때 켈리도 눈 가리고 먹으면은 다 그 하이트 골라. 다음에 모여가지고 콜라랑 펩시 콜라랑 사이다랑 켈리랑 하이트랑 다 해봐. 아니 카스랑. 이거 구분한다니까. 진짜 맛있어 켈리.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광고의 효과입니다. 그게 중요해? 그게 아니,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지금 이게 내가 자본주의에서 좋아하는 켈리를 돈으로 까니까 밀어붙이면 그렇지. 아유,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제가 네. 내일 회식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켈리 얼마나 드셔보십시오. 맛있나?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리에이트 항목 속하는 이제 서비스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대되는 서비스는 라이프 앳 씨 크루즈입니다. 이 크루즈의 탑승권은 자그마치 3만 불입니다. 3만 불. 하나로 와. 약 4천만 원 돈. 이거 터무니없게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크루즈의 서비스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나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3만 불이라는 비용은 크루즈를 1년 동안 탑승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이 크루즈는 3년 동안 5대양 7대주를 전부 다 돌면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이 크루즈 내에는 수영장, 스파, 레스토랑
바, 카지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이제 럭셔리 호텔과 같은 느낌이고요. 항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간 382곳의 목적지를 돈다고 하니까 대충 제가 나눠봤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정박을 하는 겁니다. 음. 워낙 코스가 길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라이프 에시즈도 홍보를 할 때 그저 돈 많은 부자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타겟을 합니다. 해당 크루즈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체로도 유명한 스타링크,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업무를 위한 사무실, 회의실, 라운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와. 만약 상시 재택근무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크루즈에 탑승한다. 주중에는 배 안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재택근무하고요. 저녁에는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 일상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매주 다른 국가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3만 불이라는 비용이 뭐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근데 그 3만 네. 불,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에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레스토랑, 바, 카지노 이런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비는 별도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미국 서비스거든요. 태워만 주는 거예요? 그럼요. 태워만 주는 거고 그 아니 안에서 이제 뭐야, 식사하고 돈이 훨씬 많이 들겠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미국 서비스인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월세도 비싸고 이런 도심지에 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 소득 수준도 조금 높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케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이제 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 네. 미국에서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 중에서 네. LA에서 사시는 분이 이제 좀 넘어왔는데 방학 동안에 넘어오셨는데 월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월세 어느 정도라고 하세요? 그분?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못 살고 어, 3명에서 같이 산대요. 3명에서 네. 월세가 한 달에 500. 500. 500.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렇죠. 500이면 한 3분의 1 하면 얼마예요? 뭐 한 150만 원? 네.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150만 원을 1년을 내면은 이제 1,500만 원인 거예요. 그죠? 아니죠.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네. 그거의 2배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아주 비싼 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닐 수 있다. 그 사람들 진짜 입장에서는. 월세가 겁나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쌉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은 반응도 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 설립되고 이제 2016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8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제미나이호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더 큰 배인 랄라호로 배를 변경하고 탑승객을 최대 1,00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났지만 한국은 다시 그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와가지고 재택근무율이 좀 낮아졌는데 반면에 미국은 재택근무 비중이 여전히 높아가지고 사무실 공실률이 걱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위성 인터넷 통신 기술이 더 대중화되면 이런 서비스도 인기 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크루즈 요거는 좀 뭐랄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격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근데 저는 약간 나중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기별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분기는 한국에서 살다가 한 분기는 중국에서 살다가 한 분기는 유럽에서 살다가 뭐 그런 이제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도 나타나지 않을까. 한 달 살기 요즘 하는 것처럼. 그쵸. 한 달 살기, 좀 분기 살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천만 원 돈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은 혹시 두 분은 이거 타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뭐 그런 공실률, 사무실 공실률의 상황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저 역시 뭐 1,500만 원이고 4천만 원이고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 네. 변호사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네. 법원에 물리적으로 출석을 해야지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맞아요. 그쵸. 이게 극소수의 서면 변호사들도 있긴 해요. 서면만 쓰는 변호사들이 있긴 한데 그 서면 변호사가 아니면 완전 재택근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맞아요. 또 뭐 서면 변호사라고 해도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이런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진짜 여행 유튜버가 아닌 이상 한국인 중에 몇 명이나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1,500만 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웬만한 한국 K 직장인은 이거 한번 다녀오면 이제 직장 뭐 퇴사는 확성을 하고 가는 걸 텐데 네. 이게 뭐 은퇴를 하고 막 60대, 65세, 70세가 돼서 여유와 돈이 흘러 넘친다. 그러면은 좀 뭐 고려해보면 1년 정도 고려해보면 하겠지만 사실 뭐 한국 K 직장에서 1년 동안 저거 갔다 오겠다고 하면은 가. 영원히 가고 그리고 영원히 가버려. 거기서 그쵸. 살아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처음에는 저도 요즘에 재택근무를 그래도 꽤 하거든요.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재택근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뭐 만약에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도 이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제가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그쵸. 전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 시차가 좀 나더라도 언제 전화를 하면 괜찮다라는 시간대가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계속 이 사람 바뀌어. 그게 계속 바뀌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일을 못 하거든, 사실. 그쵸. 급하게 예. 전화해야 되는데 대서양 한복판이야. 맞아. 그 연결은 되는데, 야, 나 지금 자고 있는데 전화하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은 나도 미안하고 그쵸, 그 사람도 그쵸. 짜증나고. 그쵸.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거의 뭐 작가분들이나 이렇게 그쵸. 뭐 글을 쓰시는 어. 분들 그런 분들. 칼럼니스트 이런 분들. 그쵸. 예. 그런 분들은 좀 쓸만하겠으나, 쉽지는 않은 서비스 같다.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코디네이터 같은 그런 직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피입니다. 카피는 이건 어느 정도 다들 아시는 뉴스일 것 같은데요. 고착화된 SNS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커버그. 메타에서 맞습니다. 저커버그가 내놓은 스레드. 메타에서 출시한 스레드가 트위터와 거의 유사하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SNS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SNS 시장은 이제 페이스북의 첫 등장과 함께 여러 업체가 생겨나고 또 사라지면서 한 번의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한때는 이제 구글도 구글 플러스라고 자신의 SNS 만들었었고, 뭐 한국의 싸이월드가 뭐 다시 이제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다 이제 사라지고 현재는 빅6가 각자의 전문 분야의 독과점 체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빅6는 이제 레거시의 페이스북, 이미지 기반의 인스타그램, 비디오 기반의 틱톡, 텍스트 기반의 트위터, 그리고 비즈니스 기반의 링크드인,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레딧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체계가 더 이상은 신규 플레이어 유입 없이 이제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트위터가 뭐 최근에 수익성 악화, 머스크의 인수, 뭐 정치인의 계정 검열, 뭐 사실 정치 관련해서는 구설수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약해지니까 기회를 엿보던 메타에서 텍스트 기반의 SNS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CEO들끼리 이제 현피까지 뜬다고 하는 거 뉴스들 보셨을 텐데, 그쵸. 만약 이제 실제로 두 CEO가 격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 사회가 밈을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맞아요. 이제 이용자들의 트렌드를 보면 여기서 격투를 해가지고 현피 떠가지고 이긴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거 이긴 네. 사람이 다음 날에 하루 가지자고 했잖아요. 머스크가.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몰랐네요. 이긴 사람이 네. 다음 날에 그 컨트롤 하루 가질 수 있게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각자의 내가 하루 회사를? 동안 스레드랑 메타 다 내가 하루 동안 컨트롤하고 너가 이기면 네. 네가 내 트위터 하루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요? 재밌네요. 참고로 이 스레즈가 일주일 만에 1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거의 뭐 1억 명의 이용자를 걸고 한판 내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참 노는 스케일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 저 정말 찾아보면 재밌더라고요. 이게 두 분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요즘 두 분 다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격투기 선수 만나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하시더라고 두 분이서. 아니 근데 진짜 싸웁니까? 이거 싸움이 성립이 안 하는데. 왜요? 누가 이길 것 왜요? 같은데요? 아니 저커버그랑 일단 일론 머스크랑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 저커버그 저는 원래 격투기 같은 거 좀 좋아하는데 저커버그 주짓수 진짜 고수입니다. 진짜 고수고 대회 같은 거 나가가지고 상도 탄 적도 있고 이거 싸움 저는 성립이 안 돼요. 저는 역배팅 갑니다. 와 이걸 역배를 간다고? 왜냐면은 머스크가 생각보다 체급이 이게 아무리 근데 그러니까 주짓수 좋죠. 주짓수 좋아. 주짓수 좋은데 머스크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추어잖아요. 프로는 아니잖아. 그쵸. 서로 아마추어 레벨에서 제 생각에 지금 당장 내일 붙으면 머스크가 질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붙으면. 근데 머스크가 2달 정도 수련해. 왜냐면 요즘 주짓수 블랙벨트 붙여가지고 수련한대요. 2달 그렇겠죠. 수련해. 그래서 주짓수만 막아. 그러면 사실 이게 체급이라는 게 헤비급이랑 밑에 급이 그쵸, 붙으면 그쵸. 사실 네. 붕붕 펀치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갈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저희 내기 한번 하죠. 진짜 붙게 되면은. 저 이거 붙으면 저 머스크에 걸 거예요. 머스크에 진짜 건다. 걸고 한번 하시죠. 저는 저 커버에 네, 무조건 머스크 걸겠습니다. 건다. 저 머스크 뭐 걸고 합니까? 아니 저 돈 걸 거예요. 아니 이거 아마 배팅이 열릴 겁니다, 이거. 뭐 그 해외 사이트 뭐 베팅하는 데서는 막 열려 이게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데이나 네. 화이트 그 사람이 이제 그 UFC 회장이 그랬다고 하죠. 이제 그 복싱 선수 메이웨더랑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UFC 선수 중에서 엄청 깐족거리는 이거 수염난 아저씨? 커너 맥그리거. 커너 맥그리거. 맥그리거. 그 둘이가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복싱 경기 중에서, 그러니까 싸움 격투기 경기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걸렸던 베팅인데, 그쵸, 일론 파이트머니가 제일 머스크랑 컸죠. 일론 머스크랑 마크 저커버랑 싸우면 그거 가뿐히 넘는다. 와, 그러니까요. 이지하지 이지해. 그거 가뿐히 넘을 거니까 꼭 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머스크 형이 제가 알기로 조금 베팅률이 좀 낮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승률이 좀 낮다고 알고 역배죠, 있는데, 역배. 언더독이죠, 언더독. 완전 그분이 꼭 이겨서 도치코인으로 이제 말아먹으신 분들 좀 이제 회복 좀 시켜줬으면. 저는 뭐 얼마 안 넣었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나. 열심히 하시길 괜찮은 것 바라겠습니다. 같은데요. 딱 이긴 다음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리는 거지. 아니 스레드에다가 올리는 거지. 도지코인으로 손해본 사람들 나한테 이거 스레드 댓글 남겨라. 내가 다 나눠주겠다 파이트머니. 좋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컬라이즈입니다. 로컬라이즈는 이제 웹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부제목을 한국 웹툰 성공 신화 애플과 아마존이 일본과 북미에서 이어간다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실 웹툰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던 만화 형태였는데요. 만화와 애니메이션 사업이 잘 발달된 일본 그리고 미국 있는데 단행본 형식의 좌우로 넘겨보는 만화책 또는 이제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중적인 형태였고 웹툰을 모아서 보여주는 한국의 네이버 웹툰 같은 곳은 사실 미국과 일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아마존과 애플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웹툰같이 새로운 형태로 즐기는 만화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마존은 플립툰이라는 서비스를 작년 4월부터 일본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만간 북미와 유럽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또한 일본과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컨텐츠 개발 단계로서 글래디에이터의 웹툰 버전과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우리 그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죠. 그쵸.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개미 3부작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글로벌 영향력, 입김력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웹툰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웹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VRC, Vertical Reading Comics 라는 이제 네이밍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글로벌 영향력이 큰 이 두 기업이 웹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식 제작권이 해외 진출이 쉬워진다는 것이니 반가워할 만한 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웹툰 얼마나 명작들 많습니까? 그럼요. 강풀 시리즈라든지 신과 함께 이런 거 신과 정말 함께. 네, 그런 거 정말 명작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웹툰 형태로 제작되다 보니까 그 해외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한번 거쳐야 돼.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죠. 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플랫폼도 이제 키워 나가야 될 테니까 뭐 우리나라 것도 이제 그 번역을 해와가지고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열리는 이제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미리 개발도 해놓고 시장도 만들어 놓고 발전을 해놓은 웹툰이 결국에는 국내 플랫폼으로만 남고 또 뺏겨. 그 세계 시장의 스탠다드화 되지 않는다. 버디버디 좀 아쉬운 뺏긴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건 좀 네.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뺏겨. 사실 그 애플에서 그 요즘 컨텐츠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플
TV 플러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본 적 없습니다. 네. 참고로 애플 TV 플러스에서 그 테드 라소나 이렇게 되게 유명한 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진짜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 너무 재밌고요. 저 진짜 그런 미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봤던 미드들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애플 TV 플러스에서 하는 그런 브레이킹 배드급인가요? 작품들이었어가지고 브레이킹 배드를 저는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명작들 많습니다. 예. 정말 한번 그 시간 나시면 5,500원인가 그렇거든요. 한 달에. 싸네요.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익스펜드입니다. 익스펜드는 국내 업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로마드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명품 가전 가구를 온라인 편집숍처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전 제품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차별화를 줬습니다. 그 로마드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인 리체라는 이제 회사에서 내놓은 서비스이고요. 로마드가 이제 특별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상품에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3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상품마다 할인율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뭐 10%에서 많으면 15% 이제 할인이 들어가고 무이자 할부 서비스까지 제공하여서 월 지불액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로마드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제 BNPL, 그래서 Buy Now, Pay Later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되게 재밌는 이제 프레이즈여서 가져와 봤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격 때문에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든 위험한데 프레이즈라고 생각이 위험해. 들어서 이거 위험한데. 가격 때문에 행복을 사실 뒤로 저는 미루지 별로 말라. 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비 문화예요, 이거. 그쵸. 어쨌든 네.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 보면은 명품 의자 브랜드로 유명한 허먼 밀러, 독일의 고급 조명 브랜드 테크노 루멘, 좋은 사운드 못지않게 디자인으로도 훌륭한 이제 뱅앤올룹슨 그런 이제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제품들 중에서 한 가지 보니까 그 나이트 스탠드 있죠. 그 침대 옆에다 두는 이제 조명 같은 거 그런 게 무려 이제 96만 원입니다 한 개. 근데 진짜 이뻐요. 그냥 조명 켜 이것들아. 그쵸. 근데 이렇게 취향이 이제 맞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걸 이제 정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너무 좀 비싼 제품들이 좀 많더라고요. 참 이런 세계도 있구나를 좀 느끼는 홈페이지였고요. 그런데 또 보면은 그게 이제 그 36개월 할부로 가격표가 붙어 있다 보니까 한 달 지불액은 월 3만 원. 월 3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월 3만 원으로 이렇게 멋있는 램프를 살 수 있다. 테크노 참고로- 룸의 나이트 스탠드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허먼 밀러 의자는 정말 저희가 하나 너무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허먼 밀러 알아봤는데 아무리 싸게 사도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네. 250만 원. 진짜 비싸다. 근데 너무 네. 이쁘고 그게 그렇게 편하대요. 진짜 너무 저희 사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제 뭐 저희 대표가 써가지고 저도 몇 번 앉아봤는데 편한데 그렇습니까? 네. 250만 원 250만 아니잖아.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품들이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이 보니까 살짝 컷의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 잘 어울린다. 맞아요. 벤츠 맞아요, S 클래스 전 유럽 판매량보다 더 많이 팔리는 대한민국에 참 잘 어울린다. 맞습니다. 어. 사실 신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명품 매장 오프런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고급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건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영리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간 사업체가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로마드 홈페이지는 한번 그냥 시간 되면 들어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홈페이지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디자인에 영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되게 이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저 이런 산업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냥 아이쇼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이 테크노 루멘의 나이트 스탠드 이거 월 3만 원에 꽂혀가지고 살 것 같아서 전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월에 뭐 3만 원, 2만 원씩 탈탈 털릴 것 같아서 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그 4개의 카테고리에서 각자 제가 지금 생각했던 재밌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새로운 제품들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4년 1분기 고용인원 월평균 성장률 10% 이상의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개된 업체들 보면은 미래가 기대되고 재미있는 사업체들도 있는데 모바일 기반 운세 중개 서비스인 홈카페를 운영하는 피플벤처스라는 업체가 탑4래요. 아니, 와. 운세 중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기대되는 스타트업 탑4다. 우리나라의 아, 스타트업은 이제 사주 타로에 맡겨져 있다. 이게 제가 이 피플 벤처스를 이렇게 뭐 나쁜 사업체라고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월 평균 성장률 탑4에 들어가는 회사가 운세 중개 서비스라는 거는 참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왜요? 그 요즘 나는 신이다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예,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많은 종교와 음. 분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런 운세 중개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 확실히 스타트업 시장이 정책이라는 것이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2010년 중반까지 스타트업 열풍이 불면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열정이 있는 혁신가로 이제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통칭하는 용어가 이제 조쏘, 조조소. 히읗 받침입니다. 조쏘. 조쏘로 이제 좀 통칭되게 되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좀 흔들리면서 대기업 그리고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국가 경제가 좀 우려가 되는 만큼 규제 완화 등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좀 다시 활성화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나만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내가 이제 이런 나도 한 30년 살아보니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제 내가 하는 건 좀 힘들지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서비스. 그런 아이디어 없는지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 네. 있어요, 저 있어요. 사실 이거 뭡니까? 아이디어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서 아이디어 유출이라 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데 빨리 뺏어가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서론이 좀 필요해요. 저는 장 보는 걸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이 네. 사 먹거나 시켜 먹는 게 간편하죠. 간편하기도 한데 네네네. 그래도 좀 요리해서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장을 볼 때마다 1인 가구는 진짜 장을 보면 볼수록 손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혼자 혹은 여자친구랑 둘이 요리해서 먹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네. 고기 예를 들어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깻잎 사면은 한 묶음에 막 15장씩 들어있고 네. 대파도 한 단, 양파도 막 대여섯 개 한 묶음 이런 식으로 들어있기 그쵸. 때문에 결국은 이거 결국 다 못 먹고 썩어서 버려야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이 C2C 사업으로 공유 장보기 플랫폼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그게 소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네. 큰 마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땡마트, 뭐 롯땡마트 이런 거. 그런 큰 네. 마트들을 설정을 해두고 이용자가 자기가 장을 보러 갈 때 그 마트를 찍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동시간대에 동일 상품을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한 명이 사요. 그 다음에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소위 뿜빠이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이게 그럼 안 이제 그래도 결제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대신 결제를 해주되 그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가져간 만큼 이제 청구를 하는 거지. 그것도 라면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네. 서비스를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이 대형 마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그쵸. 마트들이 이 그쵸. 어플리케이션이 대신 결제해주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근을 먹고 싶어.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계란말이 그렇죠. 당근 하나 넣을래. 그 사람이 사서 나와가지고 자 공유 구매하신 분 당근 받으세요. 해서 그렇죠. 이마트 3번 출구에서 당근. 만나가지고 당근 이렇게 3명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근 마켓 아닌가요? 근데 당근 마켓이라니? 사실 저는 그런 생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스트코 뭐 아니면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런데 공산품 네네. 이제 대량으로 파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거로는 이제 서비스 하면은 또 먹힐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거기는 워낙 이제 큰 규모를 팔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물은 내가 큰 거 같고 다른 사람은 또 작은 거 같고 그러면 내가 작은 거 같고 하면 그쵸? 기분 아니 왜 그 나쁘고 같은 돈 내고 어, 당근 그러니까 아니 돈은 그러면 나눠야 무게 되는데 재면 되겠네. 무게 재가지고 똑같이 그렇게는 250g씩 가져가면 되지. 그냥 뭐 저는 이제 공산품 하는 걸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 앞에 저울도 하나씩 놔둬야겠네요. 아 그럼요. 그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업체 측에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이거 안 될 것 아이디어인데. 아 왜 그래 나의 사업 아이템. 아니 아이디어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장 보러 갈 때 이런 생각 하거든요. 당근을 그렇죠. 진짜 뭐 나 계란말이 할 건데 파랑 당근 파는 요즘에 이렇게 소분해서 나와요. 이렇게 조금씩. 당근은 맞아요. 진짜 아무리 적게 사도 이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당근이. 이거 내가 그럼, 언제 당근 뭐 토끼야? 이거 다 씹어 먹을 것도 절대 아니고 다 못 사실. 먹지. 맞아요. 내 아이디어는 그렇네요.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아니야 포장의 이거 문제가 좀. 언젠간 나올 거야 언젠간. 알겠습니다.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이 준비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준비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할 것을 위한 떡밥이었다. 이제 포석이었다. 떡밥이었다. 준비했다. 이 모든 제가- 것은 나의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위한 포석이었다. 제 아이디어 엄청난 아이디어 오늘 지금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잘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적겠습니다. 진짜 가능성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진짜 크게 될 건데 그 요즘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의 그쵸. 문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율주행이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약간 그쵸. 사람이 하듯이 이제 스무스하지 않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음. 번째는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책임 소재. 소재가 책임 그렇지. 소재가 불분명하다. 왜냐면 이게 내 차가 운전을 알아서 해서 밝은 건데 그러면 이거 내 잘못인가? 아니면 이거 제조사의 그 잘못인가? 그건 또 그쵸, 만약에 그쵸. 그 분쟁이 붙으면은 그걸 또 증명을 해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진짜 제조사가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원격 주행입니다. 원격 주행 정말 만약에 이 모든 차들이 그 인터넷으로 아니면 이제 뭐 위성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원격으로 이제 차를 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원격으로 하면 어쨌든 기사가 들어가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격이라는 말은 굳이 국내에서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좀 싼 곳 있잖아요. 뭐 캄보디아 이런데 그런 데서 기사들 고용해가지고 한국 도로가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운행을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무슨 소리? 나 봐봐요. 이제 이해했어. 원격 주행 뭔 무슨 소린지. 뭔 소리야? 생각해봐요. 진짜로 원격 주행 그 사람들이 이제 대신 이제 주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스무스하겠죠? 진짜 물론 일론 이제- 머스크가 들으면은 진짜 자, 뒷목 잡겠네요. 들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또 진짜 좋은 게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게 뭡니까? 이제 공차가 생기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바쁜 시간대에는 오히려 택시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시간대에는 갑자기 또 택시가 한산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해외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바쁜 시간대가 있을 것이고 일본이 바쁜 시간대가 있을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이 기사들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싼 가격으로 기사를 3교대를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이 어떤 표정으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저랑 들어봐봐. 공변의 표정은 진짜 안 좋아요. 저희 뭐 자. 이제 다음 주 녹음 예고할까요? 그대 아니, 해도 될 것 진짜 같은데. 들어봐. 기사가 아이고, 캄보디아 아이고, 기사가 공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쓱 아니, 들어가서. 원격으로 이제 운행을 한다는 거지. 그 이제 그 목소리도 이제 통신이 돼가지고 사장님 오늘 내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하면서 이제 간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편해요. 방금 저거 인종 비하 발언. 아니, 방금 위험했는데 아니, 진짜 위험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야, 비용이 조금 아찔했다. 부담스럽다. 비용이 부담스럽다. 저렴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광고를 넣는 건데 광고판에다가 이제 광고를 그냥 틀어넣는 게 아니라 이 그 기사가 방문 판매원이 되는 거야. 이제 운행하는 1시간 동안 기사가 이제 상품 소개를 해. 사장님 오늘 이거 좋은 상품 하나 나왔는데 이거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 그리고 운행하면서 그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 네. 웃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은데 진짜 미안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왜? 아, 이거 저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진심으로 진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 심쌤. 저 정도가 될 정도의 기술이면 자율주행을 하고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원격 그 주행이라는 게 사실 이제 통신망을 잘 깔아놔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솔직히 그런 책임 소재도 왜냐면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 또는 이제 그 기사를 고용한 업체에서 책임 소재를 가져가는 것이고 확실히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율도 줄을 것이고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는 뭐 혹시 영화 자율주행 중에서 문제를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자율주행 차 나오는 거 보셨죠? 네. 내가 볼 때 그 방금 얘기하신 정도 기술력이면 그 정도 자율주행이 될 것 같거든요? 통신 까는 게 훨씬 빠르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은 필요 없겠지. 기술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빠른 통신만 깔면 되니까.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 옛날에 그 안대리가 네. 막 스타트업 예전에 취직하기 전에 뭐 열심히 준비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안대리가 막 얘는 비전이 있다. 얘랑 같이 뭐 하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상한 아이디어 들고 와가지고 난 너랑 안 해. 너랑 사업 안 해. 이거 안 되겠어.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 문제가 커 진짜. 진짜 이상해요. 네, 진짜 알겠고요. 이상하고. 네, 뭐 이렇게 안목 없는 사람들이라고 방송하기 일론 쉽지 머스크한테 않네요. 뭐 이메일이라도 하나 써보세요. I got letter from Mr. An 하면서 소개해줄 수도 있죠. Brilliant idea라고. 그 사람은 제가 진짜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레터를 안 보내는 거고요. 제가 그 경쟁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일론 머스크와 저는 이제 경쟁자죠, 사실. 실질적으로. 평생 혼자 경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응? 응원합니다. 뭐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제 아이디어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진담이 반이나 된다고? 아니 뭐 이런 허무맹랑한 아이디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정말 이제 일을 해보면 그게 또 지금은 좀 현실성 없고 재미없는 아이디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제대로 좋은 사업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페이스북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 나는 자동차가 더 현실감 있겠다. 씨.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진짜 사업체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은 우리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아니 뭐 당근은 알겠습니다. 못 나눈다고 하면서 뭐 캄보디아 운전 얘기를 하고 있어. 당근은 오바지. 당근은 오바고. 에헤이, 공변이 당근 얘기한 마켓이 기술은 만들어 안 줄 거야. 되는데 저건 된다. 진짜 편협하다 편협해.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좀 무겁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제가 준비를 했고 다음 주는 또 신 선생님이 또 준비하는 주인데 다음 주 혹시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조전에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너무 땡겨지면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가왔는데. 네. 저 근데 꼭 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많이 다뤘던 주제라서 좀 해도 될까 싶긴 한데. 뭔데? 저 대한민국의 명품 소비. 대한민국 명품 소비. 왜냐면 제가 아까 뭐 지나가면서 얘기 한번 했지만 대한민국의 벤츠 S클래스 판매량 순위가 전 유럽에 있는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높다. 진짜인가요? 네. 대한민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뭐 벤틀리도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고 명품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 2위. 뭐 등등 많죠. 많은 기록들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실 얀데리가 얘기했던 저 로마드 저거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명품이라는 것의 가치는 남이 가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의 가치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명품이라는 것이 약간 나도 하나 쓰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사실 요거랑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뭐 봤던 것도 뭐가 있었냐면 이제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됐던 건데 프로포즈 하려면 명품백 줘야 되는 나라. 맞아요. 유명하죠. 뭐 칠라 호텔 잡아서 명품백 500만 원짜리 줘야 되는 나라.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면 싸네. 500만 원이면 싸지. 샤넬 주려면은 한 1,300만 원 하거든요. 저는 과연 이게 정상인가? 왜냐면은 20대 뭐 20대부터 뭐 40대까지 가계부채율이 뭐 거의 독보적으로 1등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 건가? 그게 그 부채예요. 네, 그 부채인 것 같은데. 명품 부채다, 명품 부채. 부채질을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이 네. 불난집에 부채난 거를 좀 진화를 하고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대가리 깨는 방송 정신 차리자. 좀 재밌을 것 갑작스럽게 같습니다. 정해진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면 다음 계속 주 생각했는데 이거 솔직히 중립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명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그런 소비 문화를 좀 안 좋아해서 좀 세게 얘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사실 편협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신쌤의 대가리를 깨드리겠습니다. 명품이 아, 얼마나 네. 좋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그 한국의 이제 명품 소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이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들다.